안녕하세요. 토스팀에서 장고 MVC 프로젝트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리액트 프로젝트로 탈바꿈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토스팀 조유성입니다. 저는 토스팀에서 파이썬 기반 웹서버 개발을 지원하는 인터널 플랫폼 팀의 풀스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스팀에는 회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파이썬 기반의 프로젝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토스팀에 합류한 2년 전만 해도 그런 프로젝트 중 대부분은 서버 사이드에서 HTML 템플릿을 렌더링하는 모놀리식 장고 MVC 프로젝트였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어떻게 현대적인 리액트 기반 프론트엔드를 도입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코드베이스에서 리액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와 후기를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마주하게 된 긴 빌드 시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스팀에서는 토스 인터널이라는 사내 업무용 포털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는 2019년 여름이었는데요. 저는 토스 인터널에서 공문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담당자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의 특성상 사용자에게서 받아야 하는 입력도 많고 입력에 따라 동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랙션도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스 인터널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도구는 jQuery와 장고 폼셋뿐이었고 여기에서 많은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챕터에서 한 주간 열띤 토론을 한 끝에 개발자 각자의 판단에 따라 UX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페이지에 부분적으로 리액트를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해서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빠르게 셋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결정을 굉장히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복잡한 웹팩, 바벨, ESLint 등의 빌드 툴링 설정을 건너뛸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설정을 해보니 완전한 SPA가 아니라 장고와 함께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제공하는 설정이 딱 맞지는 않아서 미묘한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제공하는 설정을 하나하나 이해한 후 다시 그 위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패치를 적용해야 하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프롬 스크래치로 빌드 툴링을 직접 설정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저희 팀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이었고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실험을 진행하고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웹팩 빌드의 결과물을 쉽게 장고 템플릿에 삽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두 가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는 웹팩 번들 트래커라는 웹팩 플러그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고 웹팩 로더라는 장고 앱이었습니다. 웹팩 번들 트래커가 웹팩 빌드 결과물의 청크 정보를 제이슨 파일에 추출해주고 장고 웹팩 로더는 그 제이슨 파일의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스크립트 태그나 링크 태그를 생성해주는 원리입니다. 당시에는 두 라이브러리 모두 다소 불안정해서 소스 코드를 포크하여 약간 수정하여 사용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수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리액트 도입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팀에서 리액트를 선택하는 개발자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토스 인터널에 포함된 25여 개의 서비스가 리액트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서비스들이 기존의 실험적 코드베이스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었고 각 서비스는 웹팩 엔트리 포인트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패키지에서 하나의 웹팩 설정으로 한 번에 빌드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서비스들이 하나의 웹팩 빌드로 묶이게 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의존성 관리가 매우 힘들어졌던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서로 코드를 공유하지 않는 A와 B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두 서비스가 공유하는 X라는 의존성 패키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잘 작동하고 있는데 B를 개발하다 보니 원래 A가 쓰고 있던 X라는 패키지에서 버그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X의 시멘틱 버저닝이 잘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B의 개발을 위해 X의 패치 버전만 올려도 A의 작동이 바뀌거나 빌드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외에 꼭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도 의존성 패키지의 변경이 갖는 영향의 범위가 크다 보니 최근 빠르게 변하는 웹 프론트엔드 생태계에 발맞추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긴 빌드 시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A 서비스의 코드를 한 줄만 수정해도 B부터 Z 서비스까지 모두 새로 빌드해야 하니 빌드 시간이 길어집니다. 배포 시간도 길어지지만 개발자의 로컬 환경에서 변경사항이 페이지에 반영되기까지 수초 이상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문제는 개발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거대한 소스코드를 독립적인 패키지로 분리하고 각각을 빌드했습니다. 패키지는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단위를 기준으로 분리했고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빌드 툴링을 공유하기 위한 인프라 패키지, 두 번째는 공통 소스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패키지, 세 번째는 페이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처음에는 얀 워크스페이스와 러나의 조합으로 구현했고 현재는 얀2로 업데이트 후 워크스페이스 플러그인을 사용 중입니다. 이를 통해 패키지별로 독립적인 의존성을 갖게 되면서 앞서 설명한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코드의 변경이 갖는 영향의 범위를 패키지별로 강력하게 격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소한 버그가 제품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빌드 속도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장점은 이러한 구조가 토스의 개발 문화와 아주 잘 맞는다는 점이었는데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도입하면서 다른 전략을 갖고 개발되는 제품들이 다르게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품 전략 면에서 독립된 제품들이 기술적으로도 독립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서도 각 부분을 담당하는 개발자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존성을 결정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각자가 독자적으로 기술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엔지니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보다 빠르게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로 가면서 빌드 속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드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빌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드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스 코드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전에 빌드한 결과물을 다시 쓰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인크리멘탈 빌드인데요. 현실적으로 모놀리식 코드에서는 이런 빌드를 실현하는 것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빌드가 패키지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훨씬 쉽습니다. 패키지 단위로 소스 코드가 바뀐 것만 다시 빌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이런 방식을 제로 빌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스 코드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Git을 활용하면 쉽습니다. Git의 구조를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핵심만 말하자면 Git의 커밋 ID는 사실 그 커밋에 포함된 모든 파일의 해시를 누적시킨 결과와 같습니다. 각각의 파일은 Git 내부에서 블롭으로 처리되고 각각의 블롭에 대해서 해시를 계산합니다. 각각의 폴더는 트리로 처리되는데 트리의 해시는 그 트리에 속한 블롭의 모든 해시 값의 해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커밋의 해시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트리가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이전 커밋의 해시와 현재 커밋의 해시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패키지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아주 적은 추가 연산으로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스 코드가 바뀐 패키지만 빌드하고 나머지는 기존 빌드 결과물을 재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 기존 빌드 결과물은 어디에 저장할까요? 물론 사내의 스토리지 서버나 AWS S3 등에 올려도 되겠지만 저희는 아예 Git 저장소에 함께 저장했습니다. 개발자가 저장소를 풀받기만 하면 이렇게 최신 빌드가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빌드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압축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름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얀2의 제로인 스토리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빌드 속도가 최대 15배까지 빨라지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장고 MVC 프로젝트에서 점진적으로 리액트를 도입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토스와 같은 수평적 애자일 조직에서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긴 빌드 시간은 제로 빌드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훨씬 더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발표에서 소개해드린 구조가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스팀에서는 이미 좋은 리액트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이 있었고 이미 리액트를 할 줄 아는 개발자들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장고 MVC 진자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기능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전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모든 팀원이 자신의 업무 영역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DRI 제도처럼 수평적인 애자일 조직으로서의 토스팀에서 지켜야 할 문화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현실적인 상황과 전제들 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과 다른 전제를 가진 팀에서는 다른 정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가 하나의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희 팀처럼 거대한 장고 MVC 웹 서비스를 갖고 있는 다른 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